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슈하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정말 요즘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 시진핑 아저씨, 트럼프 아저씨, 그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뭐 옛날 같으면은 어디서 이제 어르신 소리들을 연세 분들이신데 참 하여튼 채통들이 없어요. 그죠? 이 자그마한 우리 차트에서 보이는 이 자그마한 봉 하나에 어, 정말 어마어마한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얼마나 이 피곤한 건데.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뭐 말씀드렸죠. 그 올라와야 된다. 뭐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와야지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 저점 세 번 테스트까지는 괜찮다. 근데 네 번째 내려가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어제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장 중요한 건 뭐다? S&P 지수인데 이거 S&P 500인데 분홍색 선 분홍색 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어떤 위기의 극복이지 이 분홍색 선 밑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어떤 비추세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나스닥도 상황은 똑같으니까 뭐 얘기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점은 그 어쨌든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돼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중에 중요한 건 10년물, 3개월물은 이미 일찌감치 QT 테이퍼링 때문에 역전이 돼 있었고 10년물하고 2년물이 요즘에 화두죠. 그게 이제 뭐 자그만치 10bp 가까이 좀 차이가 났었다가 이제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제법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뭐 무작정 기술적 분석을 여기 적용해도 될라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보시면 10년물 채권 돈이 많이 쏠려 있죠, 그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며칠 전에 8월 28일 날 갭상승해 갖고 무리하게 한번 더 올려줬고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떤 변곡의 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8월 28일 날부터 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역전이 됐었는데 다행히 뭐 무리하게 시세가 진행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거나 그러니까 추가로 역전이 확대되거나 뭐 그런 일은 아직까지 뭐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음봉도 나왔고 뭐 오늘도 음봉 나오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본격적으로 10년물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신흥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제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뭐다? 국제유가도 결국은 뭐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다. 원유 수요, 원유 수요는 결과적으로 신흥국 경기에 의해서 가장 그 크게 결정이 되죠. 신흥 경기가 좋아야 크루드 오일 올라가고 뭐 수요가 올라가고 크루드 오일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참고로 에너지 제일 많이 끌어다 쓰는 데가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그래서 신흥국 경기가 좋아져야 기름값 오르는 겁니다. 뭐 아무튼간 뭐 기름값도 국제유가도 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일단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S&P.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8월 달에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월봉들 한 번씩 테스트 하십시오. 월봉들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월봉들. 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이번 달의 월봉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통 일봉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주봉, 월봉 다 같이 좀 쳐다보세요. 오늘 금요일이면서 8월 달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봉과 주봉이 다 같이 완성이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늘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종가 관리 그죠?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어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종가 관리 들어가겠다 하면은 오늘 장 막판까지 오늘 갭상승했던 부분 메꾸지 않고 가는 거고 뭐 종가 관리할 생각 없다 그럼 밀리겠죠.
아무튼 그 어떤 우리나라 시장이 갭상승을 했다, 뭐 주식 시장이 갭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그 언제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샀던 놈들이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떼돈을 벌고 있구나. 그래서 그놈들이 팔고 싶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를 하여튼 언제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보통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한 뭐 80%, 90% 확률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갭상승해서 밀리는 경우가 갭상승하면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다. 갭상승해서 지금 현재 아침 9시 15분인데 이런 식으로 갭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는 날은 솔직히 이거는 보기가 좀 힘든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보입니다만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확대돼 있고 심리들이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면 한쪽으로 확 쏠리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져서 좀 옛날과 다르게 갭상승해서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만은 이 요즘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비상사태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평상시에 별일 없을 조용할 당시에는 그 보통 갭상승하면은 어제 산 놈들이 떼돈 벌기 때문에 어제 산 놈들이 팔아먹는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보통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뭐 이렇게 하여튼 알아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어제 그러니까 저기 수목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환율이 주식이 오르는데 환율이 같이 올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식이 잘못 가고 있거나 환율이 잘못 가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아무튼 뭐 다행입니다. 뭐 일단은 오늘은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으니 주식과 환율은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원화 강세가 주식 상승과 함께 되는 거고 원화 약세가 주식 하락과 동반되는 겁니다. 그거 언제나 어쨌든 꼭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주식이 많이 오르는데 환율이 안 움직인다라는 것도 수상한 거고 하여튼 환율과 같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장을 주무르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하는 자금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면 언제나 환율의 움직임이 동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올라서 좋습니다. 올라서 좋은데 뭐 말씀드렸어요. 그 9월 달에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경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분 좋게 9월 달에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거는 뭐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도 아마 한 번 정도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어 놓고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락은요, 어떤 뭐 주식 하락은 좀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상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죠. 딱 요즘 같은 때. 어떤 투매나 이런 게 나오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이 잡히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염통에 뭐 쉬 스미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어떤 이거다 한 확실한 사인이 그러니까 이거다 누가 봐도 확실할 정도로 이거다 싶게 확실한 사인이 딱 나타나서 막 오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잘 없고 보통 이거 주식 사도 되나? 깨름칙한데 하는 의심을 끼고 나서 되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락은 뭐 비교적 급격하게 옵니다. 근데 상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미지근하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달아올라 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좀 미지근합니다. 어쨌든 그죠? 근데 옛날과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어제 이재용 회장 구속이 아니고 어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악재가 나왔을 때에도 시장이 좀 흔들렸죠. 근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지수 많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많이 흔들렸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사실 되게 별일 없이 그냥 쓱 넘어갔어요. 되게 별일 없이 넘어갔어. 물론 장중에 변동성은 좀 나왔습니다만은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조그만한 악재만 나와도 막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세요. 슬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뭐 관세를 매긴다 어쩐다 저쩐다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좀 주식이 좀 하락에 대한 좀 내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 악재가 이만한 게 나왔을 때 떨어뜨렸으면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악재들이 나와도 좀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식 팔아먹을 사람은 다 팔아먹고 공매도 칠 사람들은 다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시세가 진행이 되려면 자꾸 신규로 뭐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죠? 주식이 오르려면 자꾸 신규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주식이 떨어지려면 신규로 매도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 귀신같이 제 친구 두 명이 손절한 날 8월 6일 아침 9시쯤 귀신같이 제 친구 둘이 동시에 손절한 그날부터 해서 어쨌든 그 아마 그날부로 제가 봤을 때 어떤 매도 세력들의 절정이 그때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진행되고 어쩌고 하지만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물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코스피의 반등은 0에 가까운 상태고요. 코스피는 반등 나온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이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반등 안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빠지지만 않는 정도지. 그렇,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안심을 하긴 이르지만은 어쨌든 근데 뭐 현재 시장 상황 보면 그렇다라는 거. 확실히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지난번에 다 매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뭐 좀 매도 세력들의 힘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좀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그 오늘 아마 좀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중국장 문 열거든요. 그때 이제 위안화 동향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위안화가 아마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될 겁니다. 뭐 7.1위안쯤 되는데 요즘에 뭐 한 0.5%, 1% 가까이 하락을 해줘야 위안화가 그렇게 돼야 좀 우리나라 오늘 상승, 뭐 어제 나온 호재의 좀 진위가 좀 가려질 겁니다. 뭐 필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죠? 하여튼 8월달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었어요. 8월달이 거의 여러분들 지금 10년 만에 온 그 준금융위기급 시세였습니다. 준금융위기. 금융위기급은 아닌데 금융위기에 준하는 대공황까지는 아니고 한 중공황 정도급 되는 대형급이 아닌 중형급 태풍을 한번 맞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뭐 한 뭐 10년 만에는 아니지만 한 뭐 5년 뭐 이 정도 만에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사이즈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서 다들 축하드리고요. 그 이번에 살아남으셨으니 확실히 여러분들 어떤 경험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에 뭐 이런 급락장 이런 거 결과적으로 경험이 주식 투자자의 무기거든요. 경험과 지식이 무기인데 하여튼 이번에 살아남으신 분들 그 경험은 어마어마하게 좀 쌓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경험치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을 겁니다. 다 나중에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죠. 하여튼 뭐 8월 한 달 수고 많으셨고요. 또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